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고흥군의 중국 도자기 감정 논란을 보도해드렸는데요. 고흥군은 한 소장가에게 3천여 점이 넘는 도자기를 기탁받아 현재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고흥군이 지난주 감정을 의뢰한 중국 도자기는 모두 300점. 이를 포함해 무려 3,400점 정도를 현재 고흥군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도자기들의 소장가는 과거 도내에서 부군수까지 지냈던 인물로 자신이 기탁한 도자기는 전문가들의 감정을 거친 진품들로 모두 1조 원이 넘는 가치가 있고 진위 논란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들이 도자기의 가치를 고의로 폄하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흥군도 도자기 반입이나 소장 경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 중국 세관에서 공예품으로 인식해 통관을 시켜줬고 문화재도 아니었기 때문에 반출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한 사람이 수천 점의 중국 진품을 소장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죠. 황실 도자기면은 누가 돈 가지고 간다고 해서 쉽게 살 수 있는 물건 자체가 아니거든요. 지난해 수천 점의 도자기들이 고흥으로 옮겨졌고 고흥군은 이를 전시하기 위해 현재 분청문화관 2층에 별도의 전시 공간까지 마련해놨습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저것을 방관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범국민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잘못된 사람들의 책임도 추궁을 해야 된다. 한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고흥군 직원은 도자기 감정과 관련해 어느 정도 논란을 예상했다고 밝혀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데 반해 행정은 허술하다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오는 9월 개최되는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가 준비 단계에서부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 집행위원회는 당초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기자간담회와 함께 영화 시사회 등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행사 당일인 어제 일정을 급하게 취소했습니다. 집행위원회는 홍보인쇄물 제작과 시설물 활용을 놓고 영화 홍보대행업체와 의견이 맞지 않아 행사를 취소했다며 오는 9월 예정된 영화제는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동식 신임 광양시 부시장이 취임식 대신 직원 대상 특강으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문 부시장은 강연에서 공무원으로서 어떤 분야든지 꾸준히 연구하고 공부하는 습관과 머리와 가슴 속에 있는 것을 행동하고 실천하는 자세를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문 부시장은 1979년 7급 공채로 공직을 시작해 신안군 부군수와 전라남도 정책기획관, 광양경제청 행정개발본부장 등을 지냈습니다. 대법원의 합헌 결정으로 이른바 김영란법이 예정대로 시행됩니다. 농축수산물이 적용 대상에 포함된 상태여서 농도인 전남이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추석을 두 달여 앞둔 이맘때면 굴비 상인들은 명절 상품 준비에 들어갑니다. 예약 주문을 받느라 바빠야 할 시기지만 올해는 연휴와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가뜩이나 경기가 최악인 상황에서 원재료인 참조기 값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선물 주문이 크게 줄어들 거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상인들은 올해 추석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가늠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판매가 될지, 선물용으로 물건이 판매될지 안 될지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물건을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죠. 선물 비용이 5만 원 미만으로 제한되면서 축산물 수요도 뚝 떨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우 선물 세트를 10만 원대 이하로 구성하기도 어려운 데다 김영란법에 발목이 잡혀 한우 대신 수입육 소비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소비자한테 찾는 건 당연히 수입육으로 돌아가겠죠. 값싼 수입육으로 따라서 돌아감에 있어서 축산 농가는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꽃가게와 화훼 농가도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공직자 인사처리나 경조사 때 화분이나 꽃바구니를 주고받는 일이 잘못된 관행으로 인식돼 화훼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우려됩니다. 5만 원 이하짜리만 찾다 보면 자유롭게 그런 상품들을 배송하고 뭐 이런 어떤 마진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전부 다 하향된다는 소리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농수산물 매출이 1조 6천억에서 1조 9천억 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농어촌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이 농축수산물을 금품수수 금지 품목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여서 실현 가능성 여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얼마 전 영광 한빛 원전에서 피레침 접지선 일부가 사라졌다는 사실 보도해드렸는데요. 경찰이 인근을 파헤친 결과 접지선이 더 많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한빛원전 6호기 앞에서 도난이 의심되는 12개 구간을 굴착한 경찰은 8개 구간에서 접지선 14m가 사라진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7년 전 공사가 이루어졌던 대부분 구간에서 접지선이 절단된 흔적이 발견된 겁니다. 최초에 확인했던 두 군데와 마찬가지로 도구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절단된 걸로 의심될 정도의. 문제는 안전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입니다. 도난 의혹이 불거진 직후 한수원이 낸 설명 자료입니다. 피뢰침 및 인하도선은 정기설비 주기 예방 점검에 따라 피뢰침 저항 측정 등을 통해 건전성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접지선과는 무관한 부분을 점검했다는 엉뚱한 해명인데다 주기적으로 했다는 점검도 2011년 단 한 차례뿐이었습니다. 정작 지하에 매설된 접지선의 경우 따로 점검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도난이 의심되는 시점 이후 한 차례도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자 원전은 어제서야 뒤늦게 접지선 저항값을 측정했습니다. 저항값은 0.1325므로 국제기준인 1옴을 밑돌아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피뢰침 접지선이 사라진 것조차 7년 동안 몰라던 원전이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안전하다며 해명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다음 달 12일과 13일 여수 장군도 주변에서 여수 밤바다 불꽃축제가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여수의 낭만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불꽃축제는 이순신 광장과 장군도 사이 해상에 바지선을 띄어 11가지 주제음악에 맞춰 레이저와 불꽃이 밤바다를 물들여 관광객과 시민들을 매료시킬 전망입니다. 12일 첫날은 이탈리아 팀이 저녁 9시 10분부터 20분간, 둘째 날인 13일은 한화 멀티미디어가 저녁 9시부터 30분간 불꽃쇼를 각각 연출하고 식전 행사로 이순신 광장에서는 낭만 버스킹 공연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여수 자산공원 내 빠삐용관에 비단벌레로 만든 작품인 여수 나비반도가 전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 공개된 여수 나비반도는 초록물고기라고 불리는 비단벌레, 딱지날개 2만여 개를 레이저 커팅과 채색, 적합 과정을 거쳐 10개월 동안 제작한 작품이며 일련의 재료와 과정, 작품은 특허청의 상표 등록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빠삐용관에는 여수 나비반도 이외에 한국의 돛담배와 웅천 마리나항 작품 등 총 5천여 점의 작품이 전시돼 있으며 조달준 소장은 올 연말까지 또 다른 작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 상반기 무안과 광주공항의 여객 실적은 감소한 반면 여수공항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 상반기 항공여객 실적에 따르면 국제선인 무안공항 이용객은 96,167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1% 감소했고 광주공항의 이용객도 38만 1,234명으로 전년에 비해 6.1%가 줄었지만 여수공항은 11만 3,651명으로 전년보다 10.8%가 증가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올 상반기 항공여객은 작년보다 14.5%가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으며 2012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등량만권 3개 지자체가 지역 개발 사업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섭니다. 고흥과 장흥, 보성군 등 3개 군은 어제 등량만권 행정협의회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관광 활성화 등 지역 주요 현안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한편 특화 자원을 활용한 연계 사업을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행정협의회는 교류 협력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규약을 마련해 의회 의결을 거친 뒤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낙연 전남도지사가 광양만권 주력 산업인 철광과 석유화학 분야에서 신산업을 태동시키려는 노력을 강조해 주목됩니다. 이 지사는 최근 산하 기관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세계적으로나 전국적으로 서비스업 비중이 느는 추세인데 전남은 철강과 석유화학 중심의 제조업 중심 체제가 확고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문화, 관광, 의료, 복지 등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도 어떻게 고용을 늘릴 것인지 지속적으로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양항 묘도 항만 재개발 사업이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내년 초에 확 착공됩니다. 여수시와 광양항 융복합 에너지허브 주식회사는 어제 묘도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광양항 묘도 준설도 매립장 항만 재개발 사업의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서울에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곳에 따라 천둥, 번개까지 동반하고 있는데요.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강한 비구름대가 계속 유입되면서 수도권 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차츰 그 밖에 중부 지방으로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앞으로 예상 강우량을 보시면 경기 북부와 서울, 영서 북부 지방 10에서 50mm, 그 밖에 중부로도 5에서 30mm가량이 내리겠고요. 벼락이 치거나 돌풍이 불면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남부지방으로는 오후 한때 소나기만 지나겠습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오늘 늦은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도 남부지방에선 폭염이 이어지겠는데요. 대구가 35도까지 오르겠고요. 서울은 28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지만 여전히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